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제38회 오전에 봤던 문제 중에 헷갈렸던 문제 80문제 중 28문제를 추려보았습니다. 80문제 전체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그 클릭하시면 38회 오전 전체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수업을 새로 등록하셔서 들으신 분들도 교재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 풀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지적 보상, 2번 경제적 보상, 3번 정치적 보상, 4번 자유적 보상, 5번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 3번이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해마다 기념하는 이 보상 유형은 정치적 보상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이것이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5가지 중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보기를 잘 볼게요. 목적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해당이 되고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이 된다. 이것은 어떤 거를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인가요? 1번 국민연금, 2번 기초연금, 3번 주택연금, 4번 고용보험,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이 여기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라고 보셔야겠죠. 국민연금은 우선 생활 안정이라 그래서 국민연금을 찍으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 수익 이런 것들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정답이 되지 않겠죠. 그래, 고용보험, 선생님 주택연금은 알 필요가 없고요. 고용보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업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꾀하고 또 실업급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나요?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다쳤다 또는 장애를 입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업무상 재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문제 4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3번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치매라던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파킨슨 질환 이런 것들이 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고 또 65세 이상이 이렇게 넘지만 일상생활이 어렵다 해야 돼요. 근데 뭐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이도 어리시고 그리고 발목의 골절 상관없죠.
나이도 어리시고, 그죠? 그리고 폐렴약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5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보기를 잘 볼게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이것은 어떤 권리가 침해됐나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걸 봤을 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맞았대요. 그렇죠? 존엄, 존중, 인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욕을 했대요. 폭언을 했대요. 그래서 존엄한 존재가 지금 침해됐죠. 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자, 구속이니까 어르신을 묶어놓거나 억제대를 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은 권리에 해당이 돼요.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개별, 개인적인 거, 개별. 그러니까 어르신이 개인 물품을 설치할 수 있게끔 자기 방에 좀 허락을 해준다. 그리고 좀 본인이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의복 이런 것을 입도록 또 하도록 좀 허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거죠. 그리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우리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입소하기 전에 시설에서 정보를 제대로 줘야 돼요. 우리 시설은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그리고 아침에 밥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급여, 돈과 관련된 거,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게 충분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5번 사생활이라는 거는 어르신이 사는 공간에 불쑥불쑥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리고 어르신에게 전화기, 휴대폰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말이 나오면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잘 보고 방금 말한 키워드들을 확인하시면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 노인학대 유형 A와 사례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은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번 유기는 이성교제를 방해함, 3번 신체적 학대는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번 정서적 학대는 유언장 내용을 변조함, 5번 경제적 학대는 집안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자, 올바르게 연결된 거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 방임은 생활비 제공. 자, 제공 별표 제공하다. 중단했대요. 그러니까 밥, 식사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옷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신다던가,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픈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다던가, 또 마지막 집을 본인들은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디 컨테이너 박스나 어디 되게 허름한 곳에 살게 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방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한다 이런 거. 자, 그럼 2번은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이거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해함 이런 말 나오면은 정서적 학대. 자, 그 다음에 3번은 신체적 학대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이것도 역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선생님들 유언장은요 경제적 학대요. 이거 잘 나옵니다. 유언장 나오면 경제적 학대. 돈을 뺏거나 뭐 몰래 인출해 가거나 이런 것만 경제적 학대가 아니라 대출 몰래 받고 뭐 계약서를 날조하고 변조하고 유언장을 이렇게 변조한다. 이런 말들 나온 것도 다 경제적 학대예요. 자,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정서적 학대됩니다. 이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 또 잘 나와요. 뭐로? 정서적 학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것들 나오면은 답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7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 윤리는, 보기를 볼게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이것은 어떤 직업 윤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번 협력하려는 태도, 2번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번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이건 보기만 잘 읽어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이런 걸 하면 되나요? 네, 본업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규정이죠. 그렇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5번입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2번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죠? 1번, 3번, 4번, 5번은 예방이에요. 예방. 근골격계 예방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몸에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물건을 잡고 들어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 9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번 결핵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번이 요양보호사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되죠. 수건이라든가 휴지로 하고 그게 없으면 옷 소매를 이용하세요 라고 해서 손 틀렸습니다. 2번은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가 아니라 12개월, 즉 매년 1년마다 받아야 된다. 3번은 결핵진단서요. 결핵을 접촉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받아보고 진단이 될 경우 격리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가면 가운을 입고가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2에서 3일 동안은 업무를 중단한다 이렇게 표준규칙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독감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며칠 동안 업무를 중단해야 됩니까? 7일이죠.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해야 된다. 업무를 중단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 3일은 노로바이러스, 7일은 일주일은 독감, 업무 중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10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유액 분비량 감소,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3번 지방 흡수력 증가,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유액 분비량 감소. 1번이 소화기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가 정답이 되겠죠. 유액뿐만 아니라 타액, 즉 침 있죠. 침 분비량도 감소되고 위액, 위산의 분비량도 감소되어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식후 포만감 지연이 아니라 어르신들은요. 이 포만감이라는 건 쉽게 배부른 느낌을 말해요. 근데 이게 빨라진다예요. 포만감을 빨리 느낀다. 이렇게 하면 정답인데 지연은 늦게 느낀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되면 어르신 식사량이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래되면은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지방 흡수력 감소라 해야겠죠. 췌장의 기능이 약화돼서. 그렇죠? 4번은 간의 약물 대사 능력 감소라고 해야 되고요.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감소해서 변실금이 나타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번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3번이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결핵약은 아무리 처음 걸리신 분이라도 약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독하다 보니 간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고치려다가 간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도 해주셔야 되고요. 자, 1번 보시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건 결핵균이에요.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이 아니라 이 스테로이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이 결핵에 잘 걸릴 수 있어서 예방이 아니라 위험군입니다. 4번은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중단하면 안 돼요.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 4알 먹었던 분들이 만약에 중단해버리면 배로 드셔야 돼요. 8알. 그 균이 내성이 생겨서요. 그리고 5번. 오전에 열이 납니까? 오후에 고열이 나요. 그리고 늦은 밤에 땀과 함께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며칠 동안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게 결핵의 특징이었습니다. 문제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보기를 볼게요.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 시 떨림이 나타남. 이거는 어떤 질환이죠? 1번 뇌졸중, 2번 뇌막염, 3번 파킨슨병,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이 정답이 되겠죠. 도파민 분비 장애, 즉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 그리고 안정시 떨린다. 이런 표현들은 파킨슨병의 키워드예요.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성 치매죠. 노인성.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2번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번 관절의 유연성 증가, 4번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혹시 1번 하신 분들 있나요?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면 노인은 저항이 올라간다, 증가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저항, 그죠? 흐름을 막는 거잖아요. 저항이라는 뜻이. 3번은 유연성이 감소하겠죠. 4번은 자극에 대한 반응 둔감해져서 감소. 5번도 수축력 감소라고 해요.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렇죠? 호흡곤란이 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두,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렴구균, 5번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4번 폐렴구균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문제 1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5번이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선생님들, 동공 축소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한지 그 과정에서 눈을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딱 까가지고 라이트 불빛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죠. 눈이 풀렸다라는 거는 동공이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호흡이 불규칙해지죠. 그리고 3번 피부가 차가워져요. 붉고 따뜻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요로 덮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처럼 호흡이 만약에 불규칙하다라고 하면은 반자위 자세를 해주세요. 상체를 올려서 앉혀주세요.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축 처지게 돼요. 그 다음 이 5번처럼 실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기저귀를 채워주세요. 이랬죠.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번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치가 느슨하고 흔들렸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의치가 넘어가서 질식의 우려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걸 예방하고자 그냥 빼서 식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1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같이 생선을 제거하는 모습이 왠지 좀 보기 좋아 보이죠. 그러나 치매 어르신은 그러할 능력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요양보호사가 생선 가시를 다 발라서 가져가셔서 바로 드실 수 있게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이면 이 치매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들고 있는지 또 인지를 못해요. 놔버립니다. 그래서 좀 무겁고 두꺼운 숟가락. 자 그리고 3번은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틀렸죠. 그렇죠? 4번은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여주면은 식사 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고 계속 TV만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주변에 TV나 라디오를 꺼야 된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번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1번이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골상부를 눌러준다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수그린다 해서 이 아랫배에 압력을 주어 완전히 비워주는 거예요. 요실금은 이제 방광에 소변이 좀 남아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도 나와버리니까 아예 화장실 간 김에 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세게 누르면 또 아프다고 하시니까 이건 좀 천천히 조심히 하셔야 돼요. 자,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죠. 소변줄이죠. 그 다음에 3번 식이섬유가 많은 해서 변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적은이 틀렸고. 그리고 4번은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가 틀렸죠. 그리고 5번 배뇨 횟수를 줄인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18번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번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번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번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1번 다리 먼저 씻기시고 팔, 그 다음 몸통 가장 지저분한 회음부를 마지막으로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19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번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번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둔다. 정답은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4번이 옷 갈아입는 방법, 침해 대상자의 옷 갈아입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선자세는 위험해요. 앉아서 하시는 게 좋고, 이 침해 대상자들한테는 단추 달린 옷은 좋지가 않다라고 했죠. 3번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 지금 경증도 아니고 중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옷을 아마 입을 수가 없고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번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 맨 위로 오게 한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팬티 입고 내복 입고 뭐 바지 입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번 엉덩 관절과 척추 관절을 편 자세, 2번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편 자세, 3번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 4번 엉덩 관절은 굽히고 무릎 관절은 편 자세, 5번 엉덩 관절은 펴고 무릎 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들 옆으로 눕혔대요. 측이가 되겠습니다. 측이. 그랬을 때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주면서 무릎 사이에 무릎을 굽혀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어주는 거. 그 자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네요. 피면 안 돼요. 그렇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1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를 보겠습니다.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먼저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자, 설명한다, 인사한다, 대상자에 다가가서 잠금 장치를 잠궈 놓는다. 이런 게 대부분 첫 번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가 먼저인 거는 3번 아니면 4번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가까이 갔으니까 이제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한다. 두 번째. 그리고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세 번째. 그리고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어디예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간다 했으니까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은 자세를 상상하면은 꼴찌가 라예요. 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랑 꼴등을 고르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첫 번째랑 앉혔다, 편안한지 물어본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답이 1, 2, 3, 4, 5번 중에 추려지게 돼 있습니다. 3번입니다. 문제 22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자, 순서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동영상 정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먼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딱 채워줍니다. 두 번째가 됐어요. 그리고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해서 이게 네 번째가 돼서 정답은 5번 가라 다나가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1번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왼쪽 다리가 마비된 쪽이죠. 내려간다 했으니까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 오른쪽 다리, 건강한 쪽이 마지막에 옵니다. 자, 선생님들 지팡이 문제, 이 순서 문제는요, 항상 지팡이가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를 빨리 보시면 되죠. 여기서는 내려간대요. 이거 안 헷갈리는 방법, 선생님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저는 하는데, 주식이 내려가면, 이게 주식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주식이 떨어져 내려가니까 불편한 쪽이 먼저, 그리고 주식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자, 외우는 건 선생님들 맘이지만 좀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연상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번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번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보행 보조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글자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보면은 보행, 걸어 다니는 거를 그냥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이 끌고 다닌다 해서 실버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보행차는 보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많이 보행기에 많이 의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증도가 좀 높아요. 자, 그러면 5번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동 중 보행 보조차 기대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기대면 같이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문제 25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번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번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번 통장을 가져간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5번이 지금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슬퍼하고 화가 나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번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번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번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번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번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것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취미 활동이 되겠습니다. 마비가 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반만 마비가 있지. 반대측은 건강한 쪽이 있잖아요. 건강한 쪽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선망 대상자는요, 낯선 곳이라던가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영화를 못 보죠. 3번은
관절염 대상자, 안 그래도 관절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4번은요,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는 등산은 너무 부담스러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이 아니라 익숙하고 매일 가는 길로 산책을 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문제 28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번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번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번 최대 3cm 정도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분이에요. 그러니까 1분에 몇 초입니까? 60초죠. 그러니까 100회래요. 근데 1초에 한 번보단 더 빨라야 돼.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1번은 명치 아래 부위 압박하면 안 되죠. 2번은 90도로 굽히면 안 됩니다. 4번은 등 밑에 아무것도 안 되고 딱딱한 곳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5번은 5cm 정도 깊이로 가슴을 눌리게 압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8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